홍씨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4년 연애한 남자친구와 최근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했고, 청혼 받아들인 뒤에 결혼 계획을 세우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서로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하나둘씩 생기고, 그로 인해 결국 파혼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연애하면서는 정말 싸운 횟수를 손에 꼽을 정도로 아무런 문제 없는 커플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신입생 때 우연찮게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커피에 관심이 생겨서 다니던 대학교를 휴학했고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서 제 이름으로 카페를 하나 열게 되었습니다. 집이 엄청 금수저라서 제가 관심이 생겼다고 곧바로 열어주신 건 아닙니다. 저도 제 스스로 부모님의 지원과 허락을 받아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노력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반년 가까운 시간을 들여 바리스타 자격증 및 제과기능사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직접 아르바이트해서 모았던 돈으로 가까운 일본부터 시작해서 멀게는 서유럽까지, 유학까지 다녀올 정도는 아니었지만 제 스스로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정말 구석구석 유명한 곳은 다 들려볼 만큼의 열정을 보여줬어요. 끝내 부모님을 설득해서 지원을 받게 되었고 운 좋게 제 가게가 인터넷 등지에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카페 또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친구들 대학 졸업하고 직장 구한다고 정신없을 때 저는 이미 카페가 자리가 잡혀서 그때마다 다르긴 하지만 월소득 평균 45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장사다 보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해요. 잘 버는 달이나 아르바이트생이 급하게 그만두면서 제가 그 시간을 대신 채우게 돼서 한 달에 1,000만 원까지 벌어본 적은 있지만 매달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 대략적인 평균이 그 정도 됩니다. 지금은 부모님께 지원받았던 금액은 이미 전부 돌려드린 지 오래고 무작정 저축을 하다 보니 저한테 1억 3천이라는 거금이 모여 있었어요. 남자친구의 경우는 현재 대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연봉은 세전 8,500만 원 정도 되고 기술 자격증이 있는 대기업 현장직이다 보니 정년까지는 문제없이 채울 수 있다고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연봉도 연차가 올라감에 따라서 오른다고 하고요. 모아놓은 돈은 9천만 원 정도로 저보다 적기는 하지만 국산 준중형차 자가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모아놓은 돈만 따지고 본다면 서로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둘이 서로 좋아해서 결혼한다는데 내 돈이 얼마 들어가네, 이 돈은 얼마 들어가네, 이런 거 따지는 게 우습긴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마음만 가지고 결정할 만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따지고 들기 시작하니 계속 서로의 조건이나 상황을 가지고 남자친구와 불협화음이 생기고 심할 때는 다투기까지 하니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모님은 돈이 적당히 있으신 편이에요. 자랑하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아무튼 어머니는 전업주부시고 아버지는 아직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고 두 분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어요. 제 위로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이미 결혼은 했고 부모님께서 오빠 장가갈 때 해준 만큼 저한테도 똑같이 지원을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모은 돈을 제외하고도 1억 정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하고 나이가 비슷한 편이십니다. 그런데 경제활동은 따로 안 하시고 남자친구가 좋은 연봉 받는 대기업 들어가고부터는 아예 은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 정도 월급을 받으면서 모아놓은 돈이 그것밖에 안 되는 이유가 왜였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하게 되어도 부모님 생활비는 자기가 계속 드리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저도 카페를 오픈하고 자리 잡기까지 부모님의 도움이 컸고 신세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산해서 다 돌려드렸으니까요. 남자친구도 현재의 자리까지 오기까지 부모님의 뒷바라지가 있었기 때문에 돌려드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금액만 계산해보면 여태까지 보탠 생활비와 앞으로 보탤 생활비를 합치면 제가 부모님께 갚은 돈과 비교할 것도 안 되는 큰 금액이지만 어차피 둘이 벌어 월 수입이 1,000만 원이 넘고 서로 생활비를 똑같이 내는 선에서
각자 관리하는 부분은 자유롭게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고민 끝에 그렇게 하자고 말해줬어요. 남자친구는 제 대답에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당황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게 나중 가서 보니까 시커먼 꽁꽁이 속이 있던 거였어요. 제 대답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자친구는 갑자기 생활비 보태겠다는 계획을 철회하더라고요. 무슨 바람이 불어서 저러나 했는데 생활비를 보태기보다 합가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산 넘어 산이라더니 하나를 허락해주니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합가를 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설명하는 게 참 어이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회사까지 출퇴근 문제를 가지고 말을 시작하더라고요. 회사는 서울을 벗어나서 있고 제 가게는 서울 안에 있다 보니 신혼집을 어디로 할지 정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남자친구 하는 말은 부모님 집을 팔면 제 돈 2억 3천에 맞춰서 자기도 결혼 자금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께 앞으로 생활비를 드리는 생각을 하니 100세 시대인 걸 감안해서 최소 30년으로 잡아도 거의 10억에 육박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반반 결혼하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따로 생활비를 안 보내드려도 되니 우리한테 이득이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계산을 해가지고 억지를 부리고 있으니 저도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10억에 육박한다는 것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자기 월급의 반을 부모님께 생활비로 드리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생활비로 한 달에 2, 300씩 드리겠다는 계산도 어이가 없었죠. 아마 제가 그 돈 드릴 바에 합가하자고 말하게 만들기 위해 금액을 조금 부풀리기도 했겠지만 그래도 어이가 없었어요. 그 정도 금액을 드리려고 한지는 몰랐지만 어느 정도 큰 비용이 발생할 거라는 건 다 감안하고 그렇게 하자고 한 거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금액은 조금 조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 남자친구가 한다는 말이 그러면 우리는 주말 부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 부모님 살고 계시는 집이 회사에서 가까운데 저 때문에 회사 오며 가며 하면서 시간 낭비를 하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 출근하는 평일에는 자기는 부모님 집에서 지낼 거고 주말에만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 그래도 괜찮냐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도 인내심에 한계가 오더라고요. 제가 주말 부부 할 거면 지금 연애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 가지고 나 혼자 내 집 사서 독립도 가능한 상황인데 굳이 결혼까지 해가며 그렇게 지내야 할 이유가 하나라도 있냐고 따져 물었어요. 남자친구는 제 말에 대답을 못하다가 한참 고민하는 듯 싶더니 그러면 제가 모아둔 돈으로 자기 부모님 집을 우리 신혼집 근처에 하나 구해주면 어떻냐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어머니가 우리 출근한 사이에 오며 가며 하면서 집안일도 대신 해주실 테고 그러면 우리 둘이 돈을 모아서 자기 부모님 생활비를 드릴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거기에 제 가게에 일손이 필요하면 어머님이고 아버님이고 데려가서 일을 시킬 수 있지 않냐고. 괜히 모르는 사람들 데려다가 돈 주고 쓸 바에 자기 부모님이 심심하지 않게 제 가게에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 가게는 무슨 아무나 일 시키냐고 다 이쪽 방면에서 경력 있는 사람들 구해다 쓰는 거다 하는데 그깟 커피 내리는데 무슨 기술이 필요하냐고 하는 걸 보니 그동안 제가 하는 일을 속으로 얼마나 무시했을까 싶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남자친구한테 어차피 반반 결혼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당신 부모님 집을 해와야 하는 이유가 있냐고 물으니 남자가 집 해오고 여자가 혼수해오는 게 일반적이지 않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혹시 그 뜻이 당신이 집 해오면 집 명의는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냐 물었더니 자기가 집 해오는데 자기 명의로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고 당당하게 대답하더군요. 더 길게 두고 볼 게 없어서 그냥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장난치지 말라는 듯이 자기가 집도 해오고 다 해오겠다는데 뭐 그렇게 까탈스럽게 구냐고 하더라고요. 내가 농담하는 것 같냐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니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자기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그냥 부모님께 생활비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렇게 사과하고 나서는 걸 보니 자기가 어느 부분부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되도 않는 애누리질을 하려고 했는지는 진작부터 알고 저랬다는 게 뻔히 보이더라고요. 제가 뒤도 안 보고 무시하고 지나가니 제 앞까지 쫓아와서는 자기 같은 남자 찾기 힘들 거라고 후회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잘난 연봉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향후 벌어올 돈이 얼마인지는 아냐면서 그냥 넘어가 줄 테니 잘 상의를 해보자고 뻔뻔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구둣발로 정강이를 콱 찍어버렸습니다. 공부만 한 새님이라 그런지 맷집이 없어서 으악하고 다리를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더라고요. 애초에 부모님한테 생활비 드린다는 거 허락해줬을 때부터 나한테 고맙다고 절을 해도 모자랄 상황이었다는 거 몰랐냐? 그 말도 안 되는 걸 허락해줬더니 내가 어디까지 괜찮다고 하는지 한번 테스트해본 거냐고 따졌어요. 내가 너 같은 남자 다시 찾기 힘들어서 후회하는 것보다 시부모 노후 평생 책임지겠다는 남편 괜찮다고 하는 여자 찾는 게 더 힘들 거라고 어디 한번 열심히 찾아보라고 쏘아붙이고 돌아왔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시작한 연애가 아니다 보니 남자친구가 그렇게 부모님 모시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이라는 걸 미리 알 방법은 없었어요. 남자친구도 욕심 조금만 덜 부렸었다면 이렇게 막장으로 파혼까지 할 필요도 없었을 테고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 따박따박 챙겨드리며 원하던 효자 노릇도 하고 저와도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을 텐데 말이에요. 4년 세월을 함께 했으니 그만큼 헤어지는 게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완전히 쫑이 나고 나니 아쉬움은 전혀 들지 않고 오히려 속이 후련한 걸 보니 아마 저도 속으로는 남자친구가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린다고 해서 고민했을 때부터 이 결혼이 틀렸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이 결정에 대해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운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연애를 하는 것보다 카페 해오면서 제가 직접 유학도 다녀오고 싶어 봤는데 더 공부할 게 있는지 찾아보고 한번 그쪽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고 더 통쾌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